자, 3월 교육청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총평은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제 문항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볼 건데, 4점짜리 문항 위주로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얼마나 습득했고 활용했는지, 그치? 그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9번 문제는 이제 t=0에서 원점에서 출발하여 라고 얘기했으니까 0초일 때 위치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에 속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양수 a에 대해서 a초일 때 위치가 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각 t=0에서부터 2a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게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에서 강조했던 것은 글을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t=a초일 때 위치와 0초에서부터 2a초까지 움직인 거리 이렇게 식으로 나오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9번 문제 풀이 들어가시면은 연산으로 쭉 풀 수 있는데 우리가 배운 것을 이용해 볼까요? 자, 속도는 2차 함수죠.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고 지금 0하고 어디서? 그렇지. 2에서 x축, t축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얘가 속도 그래프이자 위치의 도함수 그래프이다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죠. 그럼 결국은 위치 그래프는 그죠?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인데 어차피 시간은 양수니까 이쪽만 그려놓을까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0초일 때 위치가 0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치 위치 그래프 xt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딱 나왔네. 양수 a에 대해서 a초일 때 위치가 0이 되게 하는 곳은 여기인데 그게 팩트죠. 그죠? 2대 1이니까 당연히 a는 얼마다? 그렇지.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구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쓸까요? a가 얼마였습니까? a가 3이었으니까 0부터 어디까지? 그치? 0부터 6까지 그죠? vt의 절대값 dt 이렇게 물어봤네요. 됐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연산을 뭐 진짜 적분은 하기 싫으면은 면적으로 충분히 하실 수도 있고 이건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식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은 식으로 푼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간에 0초에서부터 2초까지는 양수인 범위잖아. 그쵸? 그래서 이 절대값은 그냥 풀릴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6t dt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2초에서부터 6초까지는 vt 그래프가 x축각 t축 아래에 있죠. 그렇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 절대값은 뭐로 풀려요? 그렇죠. 음으로 풀려서 3t 제곱 마이너스 6t dt 이렇게 쓰셔야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쭉 적분해서 산수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은 팩트나 뭐 2차에서의 면적이니까 그죠? 팩트 공식을 좀 쓸게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팩트 공식 가르쳐 드렸는데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우리 여기가 6이라고 가장되게 좀 그릴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을 뭐 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더하고 싶은 거니까 요쪽 면적은 6분의 최고차 항의 개수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의 절대값 큰 근 마이너스 작은 근의 세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면적이에요. 요쪽 면적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삼각형 면적에서 그렇죠? 삼각형 면적에서 여기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면적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쓰셔야겠네. 2분의 1, 밑변은 4, 그 다음에 높이는 F6의 절대값이죠. 자, 그러니까 V6이죠, 정확히. V6의 절대값에다가, 맞죠?
이쪽 면적을 빼주셔야 되는데 이쪽 면적은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이니까 6분의 3 큰 근 마이너스 작은 근의 세제곱 이렇게 산수하시면 되겠죠. 그럼 V6을 구하신다면은 그치 V6을 구하시면 이거 마이너스 3 곱하기 6의 제곱에다가 6의 제곱 더하는 거니까 결국은 6의 제곱에다가 2배 하는 72가 되겠네요. 숫자가 좀 크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72의 절대값이니까 72가 되겠습니다. 그럼 산수 끝까지 해볼까요? 자, 얘 계산하시면 4고요. 그 다음에 72에 2배 하니까 144. 맞죠? 그 다음에 얘는 64의 반띵 32. 그러면 여기 산수하시면은 112에다가 4 더하니까 116. 116이라고 써져 있는 답 3번이 되시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는 뭐 팩트 공식을 쓰나 그냥 적분해서 산수하시나 뭐 크게 차이가 없네요. 알겠죠? 자, 10번 문제요. 10번 문제는 이제 수열의 합공식에 대한 추론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제 항상 강조했던 멘트가 주기가 있는 것들은 주기만큼 끊어서 본다, 끊어서 더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AN이라는 수열은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10이고, 3의 배수일 때는 마이너스 19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과 첫 번째 항부터 3n번째 항까지 합이 같대요. 그래서 느낌은 좀 어느 정도 오셨죠? 그래서 AN이라는 수열을 보시면은 1, 2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10,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이제 마이너스 19, 그치? 그 다음 다시 10, 마이너스 19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 우축은 너무나 쉽네, 우축은. 왜냐면은 3개씩 끊어서 이걸 몇 번 더해요. 그죠? n번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3번씩 끊어서 n번 더했으니까 그냥 이거 바로 쓸까요?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3n까지 a, k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3개씩 n개의 묶음이 되겠잖아. 그러면 여기 3개씩 더하면 그냥 여기 더하면 1이잖아. 더하면 1이니까 이 묶음이 n개 있으니까 얘는 그냥 n이야. 그치?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뭘 원하냐면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n이 나오는 걸 찾아야 되거든. 근데 얘는 그냥 SN으로 쓸까요? 얘는 SN으로. 그죠? 그래서 SN이라는 수열을 추론해 보시면은 SN도 수열이죠. 하나의 수열이라고 강조했고, S1은 A1하고 같으니까 10. 그 다음에 S2는 A1 더하기 A2니까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 빼면 1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주기의 성질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까지 더하면은 11이니까 선생님 여기다 내렸을게요. 그죠? 선생님이 이제 3의 배수의 성질이 있을 때는 옆으로 늘어뜨려 써도 되지만, 그치, 밑으로 써도 상관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1, 그 다음에 5번째 항까지 더하면 21, 거기다가 19 빼면 6번째 항까지는 2가 되겠다. 그리고 다시 10을 더하면 12, 10을 더하면 22, 그 다음에 19 빼면 3이 되겠죠. 이렇게 나가는 게 SN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원하냐면은 SN이 n이 되는 이 방정식의 해야, 이 방정식의 해 n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맞죠? 그래서 사실 이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치? 보기가 가장 강력한 힌트잖아요. 그죠? 거기에 n이 얼마예요? 보기가 25, 26, 27, 28, 29니까, 그치? 느낌 왔지?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 이거 좀 너무 편하게 풀었는데, 그치? 그냥 25번째 항부터 29번째 항, 29번째 항까지 써보시면 돼.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9로 되면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S, 20,
29가 되는, 아니 27이 되는 거예요. S27. 그럼 S27은 27이 안 돼. 맞아요? 그럼 그 앞에는 뭐였을 거야? 그 앞에는 19를 더하면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28이 되는 거고, 그 앞에는 다시 10을 더했으니까 19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S26이고 얘가 S25야. 그게 다 같지 않잖아. 이거 만족 안 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얼마를 더하죠? 그죠? 10을 더하니까 어이구 19가 아니라 여기가 얼마였어요? 10을 더해서 18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0을 더하니까 여기가 19가 되는 거고, 다시 10을 더했으니까 29가 되는데 답 나왔네. 이게 S28이고 얘가 S29니까 여기네. 여기. 맞죠? 그래서 답은 n 이꼴 29. 그죠? 그래서 답 5번. 그렇게. 그죠? 선생님은 되게 쉽게 풀었어. 그죠? 그래서 항상 주기의 성질이 있는 것들은 주기만큼 끊어서 본다. 그죠? 근데 옆으로 늘어뜨려 쓰는 방법도 있지만 개수 셀 때는 3개씩 묶어서 세로로 쓰는 게 훨씬 더 편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풀면은 야매가 되니까 정석적으로 조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여기 우변은 이미 결정돼 있지. 그치? 우변은 n이야, 이거는. 그죠? 그래서 우변은 항상 n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방정식이죠. 방정식. 다음식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치? SN이 n이 나오는 이 방정식을 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건 SN이니까. 그래서 이제 SN을 써보시는데, 뭐, 아까 이제 써드렸지만, S1은 10이고, S2는 20, 그 다음에 여기가 2, S3는 2, 그 다음에 여기까지 더하니까, 2가 아니라, 죄송, 1. 그 다음에 S4는 여기까지 더하는 거니까 11, 그 다음에 S5는 여기까지 더하는 거니까 21에다가, 그 다음 여기가 2.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요, 그럼 얘를 일반적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일반적으로 쓰시면은, 그치. n이 3의 배수일 때. n이 3의 배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 S3n은 결국은, 그냥 n이 되는 거죠. m이 되는 거죠. 이게 m이라고 썼으니까. 그 다음에, n이 3의 배수보다 하나 작아. 즉, 뭐, n 대신 1, 2, 3, 4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결국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이렇게 나가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S3M은 첫 번째 항이 20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니까 쓸까요? 첫 번째 항이 20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19 플러스 n이 되겠죠. 그 다음에 n이 3m-2면은 맞죠? n이 3m-2면은 요 항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S3m-2는 첫 번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니까 결국은 얘는 9 플러스 m이 되겠죠. 됐어요? 근데 우리는 저기 멀리 있으니까 다시 쓸게요. SN이 n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n이 3의 배수일 때는 결국은 S3n이 그치? S3n이 3n이 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럼 이거는 m이 0이네. 그럼 0이면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모순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그치? 미안. 이게 S3m-1이죠. 그러면은 SN이 n 되고 싶은 거니까 S3m-1이 결국은 3m-1이 되고 싶은 거야. 그쵸? 요걸 푸시면은 2m은 20, m은 10인가요? 10? 그쵸? m이 10인 거야. 그럼 m이 10이면은 발음이 힘들다.
n은 30에다가 1 빼니까 29. 요게 답이겠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S3n-2가, 그치? 그대로 3n-2가 되고 싶은 거야. 그죠? 3m-2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요거 연립해서 푸시면 2m은 11이니까, 아이고, m은 자연수가 안 되네. 모순, 이렇게. 그래서 정석적으로 풀어도 답은 29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fx를 다음과 같이 잡았고요.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일 때 f2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듯이 3차 함수 이렇게 잡혀 있을 때 개수들도 힌트라고 그랬어. 그쵸? 1창에 개수가 없으니까 f'0은 0일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 f0은 4a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fx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셔서 극소값을 잡아야 되는데, 물론 fx의 그래프를 그리실 때 미분을 통해서 그리셔도 되고, 선생님은 인수정리를 좋아하니까, 맞죠? 인수정리로 그릴게요. 그래서 일단 4a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신다면은, 맞죠? 0에서 중근 마이너스 3a에서 한실근인데, a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치? 0만 아니야. 됐어요? 그럼 a가 양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a, 그 다음 여기가 0. 그래서 마이너스 3a에서 한실근, 그 다음 0에서 중근 갖는 그래프를 4a만큼 들어 올리시면 되는 그래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인데, 그럼 여기서의 극소값은 당연히 0에서의 함수값이야. 그쵸? 그게 마이너스 40이래. a는 마이너스 10 나오면, 아이고야, 안 되지. 그치? a를 양수일 때를 잡았는데, 그치? 마이너스 10 나오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경우는 a는 음수일 거고, a가 음수면은 0에서 중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에서, 그럼 얘는 양수죠. 한실근.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고, 여기 위치가 y꼴 4a가 됩니다. 그럼 극소값은 결국 어디에서의 함수값이냐면은, 그치, 마이너스 2a에서 함수값, 요 값이 마이너스 40이어야지. 그쵸? 그래서 f 마이너스 2a의 값이 마이너스 40이다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f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8a의 세제곱, 그 다음에 12a 세제곱, 그 다음에 얼마냐? 4a인가요? 그죠? 4a 이꼴 마이너스 40이라는 방정식을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4a 세제곱이니까 4 날리면서 쓸까요? a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0은 0이어야 되니까, 아이고, a는 딱 봐도 마이너스 2네. 그쵸? a가 마이너스 2.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4가 되는 거예요. 4. 됐습니까? a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 그럼 문제에서 F2는 딱 여기죠, 여기. 변곡점의 Y좌표 물어봤네요. 그쵸? F2. 물론 다시 저기 A 자리에다가 집어넣고 산수화 하셔도 되지만 이미 나왔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8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0이고, 그 다음에 F2는, 그치, 변곡점, 대칭점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24가 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시겠다. 됐습니까? 자, 12번 문제요. 함수 fx 3차 함수 식이 완벽하네요. 그렇죠? 원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a라고 하고,
곡선 위의 점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하자. 그쵸? 곡선 Y는 fx와 그 다음에 세 선분 OA, 그 다음에 OC, BC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근데 이제 힌트는 B의 무슨 좌표? X좌표가 마이너스 2네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얘는 그냥, 맞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쿨하게 적분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면적을 내야 될까? 그치? 일단 이 접선을 알아야죠. 그쵸? 접선을.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건 이제 여러분들 순전히 자유인데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여러 개가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냥 선생님은 그냥 y는 mx라고 놓을게요. 맞죠? 또는 뭐 t, ft라고 놓고 OA의 평균 변화율과 AS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뭐 이렇게 놓으셔도 되잖아. 근데 선생님은 어차피 얘는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y는 mx고 얘는 x 이퀄 t에서 뭐 하면 돼요? 그래서 접하면 되죠. 그럼 x 이퀄 t에서 접하면은 결국 t에서 함수값이 뭐 해야 되고, 그죠? 같아야 되고, 그리고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3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은 m이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t 양변의 곱한 값이 위의 식하고 같아야지. 그치? t 곱한 값이. 그래서 그냥 천천히 쓰자.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는 여기다가 t를 곱한 3t 세제곱 플러스 4t 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같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요거 하나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2t 세제곱 요것도 넘기시면 플러스 2t는 4가 되겠네요. 맞죠? 딱 봐도 t는 1이네요. 어차피 우리는 그림만 만족하면 되니까, 그쵸? 여기가 1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 집어넣으시면 이게 얼마니? 1 집어넣으면 얘가 6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식으로 세우신다면, 나눠서 노란색하고 핑크색을 나눠서 쓰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fx dx 됐습니까? 더하기 0에서부터 1까지는 그렇죠? 0에서부터 1까지는 fx와 y는 6x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이니까 빼기 함수의 정적분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또는 그냥 뭐 전문용어로 아싸리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고 이거 삼각형 빼주셔도 되고요. 되세요? 이렇게 빼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선생님 팩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쪼갠 다음에 그치? 쪼갠 다음에 여기 쪼개면은 모든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야. 됐어요? 그럼 쪼갠 다음에 사다리꼴 면적에서 사다리꼴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사각형 면적에서 이 부분 더하고 이 부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 계산 한꺼번에 퉁쳐서 하는 방법도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고요. 근데 이게 쪼개는 게 너무 많으면은 그냥 팩트 공식 쓰는 것보다 이거 차분히 적분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그냥 fx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dx고 다음 이건 그냥 따로 쓰죠 뭐 그냥 0부터 1까지 어차피 산수 문제니까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그 다음에 6x를 빼니까 마이너스 7x 플러스 4dx 그래서 이제 산수 안 할래요. 맞죠? 산수 하시면은 커닝 할게요. 12번의 답은 4분의 51 이렇게 나오나 봐요. 됐습니까? 4분의 51
13번 문제요. 자, 13번 문제는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fx를 이제 구간별 함수로 이렇게 잡았네요. 근데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지? 이게 완벽한 게 하나가 있잖아. 그래서 쟤를 기준으로 잡고 구간별 함수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양경계 인정합니다.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라지 m,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이 4를 만족시키는 모든 a 값의 곱. 아, 그럼 a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겠구나.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릴까? 일단 0보다 클 때 우리가 파이까지 그리시면은요 1 마이너스 코사인 x잖아.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x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한 칸 들어 올리시니까 이렇게 그리시는 거죠. 여기가 2가 돼야 되겠다. 2. 됐어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a sin x인데 그럼 마이너스 파이까지 a sin x를 그리려면은 어차피 sin x는 마이너스 파이일 때나 0일 때는 다 0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요렇게 그리냐 요렇게 그리냐의 싸움이겠네. 그쵸? 근데 a가 양수면은 원래 요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사인 그래프가. 그치? 이게 a가 양수일 때. 그럼 최대값은 이미 2고 최소값은 여기여야 되잖아. 그쵸? 근데 최대 최소의 차가 4가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결국 a가 양수일 때니까 a가 2여야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 a가 음수일 때는 원래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이렇게 밑으로부터 내려가는데 이쪽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점 무조건 지나야 된다니까? 그럼 이미 이제 최소값이 0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결국은 최대값이 좀 과장되지만 여기가 4가 된다. 최대값이 4가 돼야 된다. 됐습니까? 최대값이 4가 돼. 여기가 a가 음수일 때. 그럼 당연히 a는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다. 얘는 13번 치고 너무 좀, 그치? 무난하네요. 그죠? 그래서 모든 a 값의 곱은 마이너스 8, 값 3번이 되시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치?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 fx 찾아주세요 라는 이야기죠. 맞죠? 근데 이 조건이 무엇이냐. 그쵸? 그것만 해석하시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 이걸 강조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조건 읽어보시면 x1보다 x2가 큰 모든 실수 x1, x2, 모든 실수 x1, x2 밑줄 그어 다음 정적분 값의 부등식이 항상 만족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범위가 얘래요, 얘. 맞죠? 근데 이 부등식, 그러니까 이 부등식 적분식을 딱 보시면은, 그치? 이건 t에 관한 적분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fa가 우측으로 이렇게 넘어와도 되겠네. 그치? 왜 우측으로 넘겨요? 라고 한다면은, 안 돼. 그럼. 맞죠? 왜 우측으로 넘기면 안 돼? 아니, 넘겨야지. 당연히. 뭐가 보이는데. 그치? 접선의 방정식이 보이는데. 마이너스 fa를 넘기시면은, 요게 뭐가 되는 거야. 그치? fx 위의 점, a, fa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은 이걸 그냥 다시 싸잡아서 넘겨도 되는데 그냥 바로 읽자. ft를 적분해. 맞죠? 4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를 적분해. 그 결과는 그치? 여기 a, fa 맞지? a, fa를 지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 그치? 이거는 a, fa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정적분한 결과보다 커.
이거지, 이거지. 그치? 4차 함수를 적분하는 게 이 직선을 적분하는 것보다 당연히 크지. 근데 안 되는 게 있어? 안 되는 게 있어. 만약에 요런 데다가 내가 A를 잡으면은, 맞죠? 접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거 좀 과장되게 올릴까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라고 한다면은, 4차 함수를 적분하는 것보다 뭘 적분하는 게? 그치? 직선을 적분하는 게, 접선을 적분하는 게 더 위에 있어.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 그러면은, 결국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A의 범위가 이거라는 이야기는, 맞지? 결국, 이걸 말로 쓸까요? 결국은 fx 그래프가 접선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범위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은 4차 함수를 선생님 그냥 대충 그릴게. 맞지? 그러면 내가 a, fa에서 그은 접선보다, 맞지? 접선보다 fx가 항상 위에 있으려면은 요게 경계가 되는 거야. 그치? 접접이 경계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잡고 여기를 3으로 잡는다면 됐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 A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접선을 그으면은 항상 접선보다 fx가 위에 있어. 등호 성립하는 거니까 같다는 인정하고. 그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항상 위에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원한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인수정리에 의해서 요 조건만 만족하게끔 식 세워주기 이거 말이 꼬였다.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건 이후에 어쨌든 1차식이잖아. 여기는 4차 함수고. 그러면은 빼기 함수 입장에서 식을 세울까요? 맞죠? 빼기 함수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뭐야? 이렇게 되네. 그렇지. 접접이고, 마이너스 1, 여기가 3. 됐습니까? 그러면은, fx 마이너스 mx 플러스 n.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중근 같고 3에서 중근 같는 이러한 함수가 되겠네. 맞죠? 근데 저기 멀리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연산으로 f1이 15고 f'1이 1이다 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게 너무 편하네. f'1. 그쵸?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 4차 함수 이게 gx라고 본다면 이 gx는 이렇게 보면 되지. 자, 까꿍. g'1은 계산 안 해봐도 0이지.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g1은 얼마예요? g1은 1 집어넣으시면은 4고 4니까 16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그냥 산수할게요. 선생님 스타일대로. 양변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은 당연히 f1-m-n은 16이 돼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미분에서 1 집어넣으면 f'1-m이 0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m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f1이 15였죠? 15에서 1 빼면 14. 그치? 그럼 n은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에서 f4를 물어봤네. 그치? 아이고 힘들어라. 그럼 연산을 여기다 해야 되나? 4를 집어넣죠, 뭐. 그럼 4 집어넣으면 5의 제곱, 25에다가 4 집어넣으면 이게 1이고,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4m,
플러스 n이니까 2 빼기 넘겨오시면 더하기 2. 그래서 전체 답은 4번에 27이 되시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의 인수정리로 풀었고요. 여러분 넘겨서 그냥 차분히 그치?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됐습니까? 자, 15번 문제는요, 우리 구간별로 함수 결정 테마예요. 그죠? 구간별로 우리가 함수를 결정하는 테마는 선생님 링크 3에서는, 다항함수, 삼각함수, 그다음 지수로그 이런 모든 단원에서 나오는 이런 테마들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수업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요 문제는 이제 간단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선생님도 지금 문제를 풀고 들어온 게 아니야. 그치? 선생님이 이제 보통 교육청 문제가 6시 넘어서 떠.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지금 문제만 인쇄하고 바로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연산이 매끄럽지 못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딱 왜 이 문제가 내가 좀 할만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지금 구간별로 함수를 결정하는데 이제 앞에 문제와 같이 얘가 이제 결국은 뭐야? 그치? 완벽한 게 주어졌잖아. 구체적인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얘를 그냥 h2x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pq를 딱 잡고 좌우에서는 요 지수함수의 절대값 함수를 따라가다가 pq 사이에서는 요 로그 함수를 따라가야 되겠지. 근데 이 멘트가 다 해준 거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정의역도 실수 전체 집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치역도 실수 전체 집합이 돼야 돼. 그러니까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차이점은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근데 1대1 함수는 꼭 치역과 공역이 같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치역도 실수 전체 집합이어야 돼. 그러니까 자 구체적인 그래프부터 먼저 볼까요? H1X는 어떻게 그려졌냐면은 2의 X제곱 그래프를 4칸 내려서 접어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2,0에서 접어 올려 Y꼴 4 0 때려 넣으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그려요. 3. 그 다음에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되나? 3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3 집어넣으면은 2의 세제곱 빼기 4.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PQ를 이렇게 딱 자를 거 아니야. 그럼 이 사이에서는 얘를 따라가는 거야. 이 양 끝에서는, PQ 양 끝에서는. 근데 H2X는, 아이고, A는 그냥 실수죠. 그쵸? Y꼴, X축은 못 그리겠지만, 로그 2의 X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이 그래프를 위아래로 움직일 거야. 근데, 요 사이에서 이렇게 PQ를 잡아도 돼. 근데 이렇게는 잡으면 안 돼. PQ를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자 여기서부터 보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게 나와야 돼.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잖아.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야. 그러니까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요런 데 끊어서 붙여도 상관은 없거든? 그냥 끊는 곳이 붙여져 있으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치역 또한 실수 전체 집합이야. 그럼 치역 또한 실수 전체 집합이 되려면 즉 y 값들이 0보다 작은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포함해야 되거든. 그럼 당연히 q는 여기에 있고 p는 그치 0 이하로 있어야 돼. 근데 0 이하로 있으면은 내가 p를 이런 데다 잡아 놓으면은 안 되는 거. 요렇게 가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안 돼. 그치? 그래서 당연히 p는 뭐일 수밖에 없어. 그치? 0일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색깔을 조금 구별해 드릴까요? 이게 Y꼴 4고, 일단 요렇게 타고 오는 거야, 여기까지. 그치? 여기가 3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로그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근데 얘가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맞죠? H2X로 이렇게 바뀌면은 문제가 뭐야? 그치. 1대1 대응이 안 돼. 1대1 함수가 안 돼.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결정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Y값을 결정하는 X값은 유일하게 하나 나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요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요 선을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H2X 로그 함수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수 함수도 결국 얘랑 붙으면 안 돼. 그치? 붙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Q가 여기 인정이죠?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맞아? 여기가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쵸?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선생님이 1대1 함수 1대1 대응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1대1 함수 1대1 대응 나왔다고 무조건 증감불변이 아니야.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뭐 예를 들은 게 이 그림인데, 그쵸? 이건 증가했다가 감소하잖아. 근데 1대1 함수야. Y값 하나에 X값 하나씩 밖에 결정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원하는 거야. 아, 끝났네. 여기가 이제 H1X인데, 아까 H1X에 대해서는 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H2, 3이 얼마 나오는데요? 3 나오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A2, 3이 3 나오면은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A2, 3을 집어넣으시면은 이게 A 플러스 로그 2의 3이니까 A 값은 3에서 로그 2의 3을 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Q도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결국 문제에서 F 2분의 P 플러스 Q. 근데 P가 0이었죠. 그래서 F 2분의 3이니까 F 2분의 3은 그치 요 사이잖아. 그죠? 그래서 H2 2분의 3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얘는 A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3. 근데 A 값이 아까 얼마였어요? 3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었죠. 그 다음에 얘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2의 3에서 뭐 빼주면 돼? 그렇지. 로그 2의 2. 1 빼주면 되네. 이렇게 지워지네. 그래서 답은 2. 답 2번이 되시겠습니다.